아, 괜찮아요. 뭐 살다 보면은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괜찮습니다. 예? 아, 이번에 한 번 무너진 거 한 번에 다시 따면 돼요. 괜찮습니다. 지난 아픔을 뒤로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K리그 마지막 라운드 프로토 90서의 승부 예측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남과 제주의 경기. 성남은 지금 백업 전종혁 골키퍼가 나름대로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범인 선수가 지난 라운드 득점. 이 선수가 나름대로 킥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을 기대할 만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에델 선수가 또 나오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믿을 만한 선수는 역시 이 서범인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키퍼와 서범인 선수의 역할을 조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 홈에서 3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홈 경기에서 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팀들이 몇 팀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성남입니다. 성남이 최근 들어서 홈에서 안 좋고, 그리고 최근 5경기 홈 원정 다 합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성남이 이 득점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성적을 좋게 얻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난 라운드에서 제가 잘못 기재를 했던 건지 이은범 선수가 출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은범 선수의 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주는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죠. 아니, 안 좋다 못해서 아예 그냥 해탈을 했을 거예요. 이미 강등이 확정됐다. 그리고 원정에서 1승밖에 없다. 거기다가 이창민, 윤일록 선수가 이번 성남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혹은 지난 경기에서 경고 2장을 받으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 이창민, 윤일록 두 선수 모두 그 이선 자원에서 꽤 중창을 맡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들이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최악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주의 경기력 정말로 수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윤일록, 이창민까지 빠지게 되니까는 뭐 멤버가 뭐 아길라르, 마그노, 남준재 뭐 이런 선수도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뭐 연계가 되질 않는데 끝났어요. 솔직히 이번 경기 끝입니다. 근데 약간은 기대해볼 만한 거는 뭐 성남의 무딘 공격력,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좀 가져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명분도 선수도 부족한 제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성남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주전이 빠진다, 그리고 강등 확정됐기 때문에 명분도 부족하다. 아무리 득점력이 안 좋다고는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성남의 승리로 한번 찔러보되 무승부를 찔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상주와 수원 경기. 자, 상주는 솔직히 이 경기 상주나 수원이나 이 경기에 힘을 딱히 쏟을 만한 필요가 없는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경기에서 어떻게 라인업을 꾸릴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다만 타가트 선수가 득점왕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살짝 출전할 가능성, 혹은 전반전에만 살짝 들어갔다가 이제 득점을 하는 순간 빼버리는 그런 가능성을 살짝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확실하지가 않다. 하지만 한 골씩은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팀이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오든 왠지 모르게 한 골씩은 주고받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무승부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되, 이거는 솔직히 예측 불가능입니다. 예, 이거는 상대 전적, 앞에서 쌓았던 그 홈 원정 성적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일단은 이렇게만 생각하려고요. 자, 울산과 포항 경기, 이 경기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울산 우승 다투고 있고 포항 아직 챔피언스리그 티켓 가능성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잘 분석할 필요가 있기는 할 것 같은데, 현재 울산은 성남전 패배 제외하면은 현재 10승 3무로 계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 경기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 무패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울산이 최근 2경기, 그 전북전도 전북전이지만은 1대0으로 이겼지만은 그 서울 경기에서도 솔직히 서울이 오히려 더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었으나 김보경 선수의 그 프리킥 한 방 덕분에 겨우 이긴 거예요. 그만큼 최근 울산의 경기력,
특히 공격력이 조금은 좀 선두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김태환 믹스 선수가 결장합니다. 뭐 믹스 선수가 시즌 중반에 보여줬던 그 폭발력에 비하면은 후반에는 좀 모습이 잘 안 보이긴 해도 그래도 좀 이 선수가 빠진다. 그리고 측면 오른쪽 활약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 빠진다는 거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이 지금 10몇 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좀 포항에게 실점을 했을 때 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승 징크스 살짝 좀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도 아니죠. 그냥 능력이롱으로 그냥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포항으로 넘어가서, 자, 포항이 완델손 선수가 드디어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완델손 득점 성공, 요거 정말 큽니다. 이 완델손의 득점 성공으로 인해서 일류첸코, 완델손, 거기다가 지난 라운드에서 활약했던 팔로세비치와 송민규 선수, 이 포항에 믿을만한 이 4명의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 마지막 라운드에 기세가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플러스 요인이에요. 자, 하지만 수비의 핵심 하창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창래나 김광석 둘 중에 한 명이 빠졌을 때는 포항의 수비가 약간은 좀 헐거워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백의 불안이 조금은 좀 신경이 쓰이고, 거기다가 최근 울산 원정에서 3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올 시즌에 포항이 2승을 거뒀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다 모두 홈에서 기록을 했다는 거, 네, 요거는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K리그 우승이냐, 챔피언스리그 티켓이냐, 그리고 양 팀의 현재 분위기가 어떻냐, 이런 것을 좀 생각해서 저는 정말 과감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포항의 승리. 이 완델슨, 팔리서비치, 일류첸코, 송민규, 뭐 연습 과정에서 뭐 부상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이상 이 선수들의 기세가 꽤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포항의 승리를 과감하게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북과 강원. 전북은 지금 강원에 비해서 결정자가 적은 편이에요. 강원에 지금 조재환, 김지현 선수 결정하죠. 거기다가 뭐 발렌티노스 선수가 최근 들어서 또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강원에 비해서는 결정자가 좀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홈 버프, 홈 경기 성적, 물론 강원에게 1대0으로 3라운드에서 진 적이 있다곤 하지만 11승 6무 2패, 홈 경기 성적 좋은 편입니다. 물론 약간은 좀 아쉬운 게 있죠. 무승부가 좀 많다는 거. 하지만 어쨌든 전북의 이 홈 경기에서의 이것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문선민 선수가 경고 누적에서 복귀를 합니다. 문선민, 로페즈, 아마 이동국 선수가 또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신영민 선수, 이 선수가 결정을 한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왜냐하면 전북은 무조건 이기고 울산이 지는 상황, 이러걸 바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러다가 라인을 올리다가 되려 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강원이 지난 경기에서 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강원의 경기가 나름 괜찮았어요. 병수볼이 나오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신경이 쓰입니다. 자, 강원의 경우, 강원은 지금 조재환, 김지현 없이도 어쨌든 득점은 계속 하고 있다. 뭐 요거는 분명히 좋은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4경기 7득점 괜찮아요. 괜찮아요. 득점력은. 근데 이번 경기에서의 최대 변수는 이영재 선수와 수비력입니다. 이영재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는 약간은 조금은 좀 아쉬웠어요. 확실히 그 잔부상으로 계속해서 몇 경기 좀 빠지고 이러면서 좀 경기 감각이 떨어진 감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비력, 뭐 발렌티노스가 있을 때에도 역습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긴 했지만 발렌티노스 선수가 없다는 거 조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발렌티노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전북이 분명히 맹공을 퍼붓고 만약에 선제 득점을 성공한다면은 강원은 버티지 못할 거예요 아마. 요거 좀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원의 최근 원정 성적, 한때 좋았던 원정 성적이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원정 최근 1무 5패, 그리고 7경기 연속 멀티 실점. 수비력과 원정 성적 정말 쉐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이 명분이 없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강원은 승리 뭐 그런 것보다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서는 아마 좀 어떤 선수를 좀 쓰면서 좀 가능성을 봐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북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 예측을 요약해 드리자면
경남 제주 경기는 성남의 승리. 하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성남의 무딘 공격력 때문에. 그리고 상주 수원 경기는 제가 무승부로 찔렀으나 도저히 알 수 없다 이거는. 그리고 울산 포항 경기는 포항의 역배. 그리고 전북 강원 경기는 전북의 승리.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은 전북이 5점에서 앞서기 때문에 아마 앞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북의 우승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경남과 인천 경기는 제가 먼저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자, 대구와 서울 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3위 자리를 놓고 벌이는 또 다른 한 경기, 대구와 서울 경기는 제가 금요일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